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2022년도 이제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이제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에요. 81번. 개정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전기 저장 장치의 그 시설, 이제 이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 계측 장치를 시설하지 이제 않아도 되는 건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발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장치를 봤을 때 이 계측 장치를 물어보면요. 계측 장치를 물어보면 이 VIP 온도가 빠지지 않는데요. 이 전기 저장 장치는 전기 저장 장치는 이제 이 VIP 여기서 이제 V는 뭐예요? 이것은 전압계, 그다음에 I는 전류계, 그렇죠? 그다음에 P는 온도계예요. 이제 전력계죠. 이제 온도는 당연히 이제 온도계인데. 여기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전기 저장 장치에서는 뭐가 빠지냐면 온도계가 없어져요. 전압, 전류, 전력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에 온도계가 아니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따로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측 장치 물어보면서 이제 우리 계측 장치는 이제 그냥 VIP 온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전기 저장 장치나 이제 뭐 태양광 이런 부분 나왔을 때는 이제 온도계가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은 4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압, 전류, 전력 이 부분은 찍지 마라. 예, 3번과 4번에서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전기 저장 장치는 이제 이 DC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과 이제 이 방전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둬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2번 볼게요. 82번.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선택해 주시는 문제. 보시면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여 또는 이제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몇 cm 이하라고 했을 때 두 전선에 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블라블라의 이제 이 격벽을 설치하는 거 이건데, 요건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지중전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전선과의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자,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또는 지중약전선과 이격거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중전선은 당연히 무슨 전선을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전압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압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최소 이격거리는 0.15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저고압 지중전선과 바로 뭐가 되냐면 특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요 위 값에요. 2배를 한 값이에요. 그러면 2배라면 뭐예요? 0.3m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들에다가 2배를 해주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 지중전선과 지중약이라고 할게요. 약전선과의 이격거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저압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겉절이로 이렇게 저압을 하나 넣어주자 이거죠. 저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이 접근한대요. 요 값의 이격거리는 얼마예요? 2배는 0.3.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은 요 값의 2배니까 0.6m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특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하로 하려면 격벽을 두어야 하는데 이런 얘기인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83번도 제가 답을 찾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83번도 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세모치기에는 좀 아까운 문제입니다. 이건 뭐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문제에서 특고합에서 저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인데 무조건 광산의 양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특고합을 직접 저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선하면 안 되는 조건인데 그냥 이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이 조건에서. 만약에 이 조건이 들어오면서 다른 조건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특고합에서 저합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나오면 광산에서 양수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이제 1번. 주는 문제입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84번인데 요즘 여기 좀 지워볼게요. 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큰 고장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는데요. 이때 이제 지워볼게요 이거. 네. 그때 이제 이 접지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 뭐라고 돼 있어요? 접지 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고자 한 것은 뭐냐면 접지 도체에 뭘 물어봤냐면 단면적을 물어본 거예요. 자, 몇 번이냐면 84번이죠. 접지도체의 단면적이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실기와도 연관성이 있죠.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구리의 것이에요. 구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6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만약에 철이라고 주어지면 50스퀘어 되겠습니다. 단 만약에 접지 시스템에 이 접지 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된대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구리는 16으로 변화해요. 철은 애초에 50이기 때문에 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접지도체의 피레 시스템이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접속된다고 하는데 이건 통합 접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좀 더 볼게요. 세 번째가 고특고합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의 경우 6스퀘어 됩니다. 네 번째가 중성점 접지도체용 접지도체의 굵기는 16이에요. 최소. 단 25kV 이하나 25kV 이하의 다중접지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또는 7kV 이하의 고압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16이 아니라 6스퀘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1종 접지, 2종 접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접지도체의 단면적으로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리일 때 6스퀘어죠. 왜냐하면 조건에서 이 경우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우리가 3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85번.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3300
2차 측의 전압이 220이고요. 그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에 대하여 10분간 견디어야 되는가. 이건 뭐 어쨌든 빠지면은 좀 섭한 테마죠. 그래서 매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증명해주고 있죠. 매회 나오고 있다는 걸. 반드시 잡아야 될 내용이다. 자, 보시면 85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항상 몇 분간 가한다? 이제 10분간 가한다. 어디에 가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권선과 어디다? 권선과 대지간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외우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비적, 다직.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성점과 대지간에 나타나는 어떤 값에 의해서 이 방식들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죠. 우리는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비접지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것일 때 이제 대상이 이제 그 시험이 달라지는데, 중성점 비접지의 경우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 몇 배를 가한다? 바로 1.5배의 배수를 가한, 이제 이 1.5배를 곱한 전압에 이 그 값을 10분간 가하는데요. 조건이 있다. 뭐냐면,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500V의 최저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거예요. 몇 kV? 7kV를 초과합니다. 그때에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때도 뭐가 존재한다?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최저 전압이 1500V의 최저 전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 전압이 최저 전압이 낮으면, 이제 최저 전압보다 낮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최저 전압이다 이런 뜻이고, 중성점 접지적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최저 전압이 75,000V의 최저 전압이 있다는 거. 다중접지나 이 접지는 이제 전압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놈도 대상의 전압의 0.92배 되겠습니다. 자, 요놈은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직접 접지죠. 요것은 전압을 기억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상이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되냐면 0.72배가 되고요.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70kV를 초과해요.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 되겠습니다. 역시 뭐 최저 전압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했었어요. 뭐냐면 연료전지나 그쵸? 태양전지가 대상이에요. 연료전지나 이 태양전지가 절연내력 시험 대상이라면 이때 시험 전압을 제가 이제 직류로 한다면 대상의 1.5배, 그 다음에 2배로 이제 두 번째 교류로 하면 1배가 된다. 뭐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변압기 1차 측 전압이 3300에 2차 측이 220이에요. 뭐 아무 말이 없죠. 우리는 무슨 접지로 가정한다? 바로 비접지로 간주하시면 돼요. 자, 1차든 2차든 둘 다 뭐예요? 7kV 이하기 때문에 그 전압의 이제 1.5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V1이라고 해볼까요? V1의 시험 전압은 V1의 전압이 3300에 여기다 1.5 하시면 이게 얼마냐면 4950V가 되겠습니다. 최저 전압 한참 넘었죠. 근데 V2는 220이에요. 여기에 1.5배라면 얘가 3300이 되는데 최저 전압 기준인 500에 못 미쳤어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된다? 500이 시험 전압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차는 4950, 2차는 500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이 내용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실기에서도 우리 기술기준 테마에서 이제 파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이 문제다. 86번 저와 목내배선 시 합성 수지관 공사를 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 물어봤네요. 이거 좀 다 지워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80 몇 번이냐면 6번이죠. 합성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 이 합성수지관 공사에 이제 애칭이라고 있었죠. 바로 뭐예요? 경질, 비닐, 전선관이 되겠다. 똑같은 뜻이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합성수지관 내에 넣을 수 있는 그 이제 전선의 단면적 되겠습니다. 단면적 몇 스퀘어? 10 스퀘어 이하일 것이죠. 두 번째가 관 내부에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관이나 몰드나 덕트나 다 똑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팔각박스, 이제 사각박스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각박스는 이렇게 이제 방출이 한 면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각박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똑같아요.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면 이렇게 이제 접속점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전선의 접속점이 이렇게 관 내부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보수 개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과 박스를 삽입할 시 관과 박스를 삽입 시에 삽입 깊이는 관 바깥 지름에 몇 배? 1.2배라고 했었죠. 단 누구인 경우? 단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나오면 이때는 0.8배 이상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합성수지관과 합성수지관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 그냥 생짜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별도의 커플링이라는 이런 재료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이 커플링을 통해 삽입되는 그 관의 이제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삽입되는 관의 지름을 D라고 했을 때, 이 L은 1.2D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본드라는 걸, 접착제라는 걸 사용해주면, 이제 0.8배다. 그 다음 네 번째, 관의 지지점 간 거리예요.
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얼마? 1.5m 이하마다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새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을 고정해 줄 텐데, 새들과 새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 1.5m. 그러므로 정답은 86번은 몇 번이냐면, 우리가 이제 몇 번이 아니라 이거 물어본 거죠. 전선의 단면적.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볼게요. 87번. 요거 좀 지워볼까요? 87번인데, 보시면 그 일반 주택 및 아파트에 그 각 호실에 사용되는 이제 그 이 타임 스위치의 소등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제 요것은 이제 타임 스위치의 시설을 말한다. 센서 등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센서 등. 요게 두 가지 이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대상이 관광업이나 관광업 및 바로 뭐가 되냐면 숙박업이 돼요. 이 관광업 및 숙박업 등에 사용되는 그 객실의 각 이 이제 호실에 설치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쓰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몇 분 이내냐면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쓰고요. 두 번째가 주택 아파트예요. 주택 및 아파트에 현관 등에 설치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쓰냐. 바로 몇 분이다? 3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개정절이죠. 옛날에 이제 호텔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요거죠. 주택 아파트. 그러므로 몇 번이다? 정답은 이제 3분.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 88번 볼게요. 옥내의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요. 자, 88번이죠. 요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나전선의 시설 가능 공사예요. 무슨 공사? 나전선의 시설 가능 공사다. 지금 장소가 옥내인데도 불구하고 나전선을 허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옥내는 사람이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전의 우려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음 장소라면 너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가 무슨 공사를 하냐면 애자 공사를 하는 경우예요. 이건 사실 조건이 있어야 돼.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다. 뭐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 조건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버스 덕트 공사를 하는 경우예요. 버스 덕트 공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라이팅 덕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접촉 전선 등을 말합니다. 이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조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검색하셔도 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 접촉 전선은 뭘 말하냐면 기구에 이제 전선이 접촉되는 부분을 말해요. 이런 부분은 충전부라고 보시면 돼. 차단기에다 제가 전선을 연결할 때 이렇게 이제 이 기구의 전선에 이제 접속 시 제가 피복을 이렇게 깐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죠.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기술상 절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촉 전선 부분 등에서는 나전선의 시공을 허용한다 이런 뜻이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 나전선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럼 얘네들을 제껴봐라 이거예요. 1번 벌써 틀렸어요. 뭐냐면 금속관 공사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죠. 버스 덕트 여기 있죠.
2번. 3번 라이팅 덕트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애자공사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번 되는데요. 발열선을 도로 또는 주차장 또는 조형물 등에 이제 조형제에 고정시켜서 이제 이 시설할 경우에 그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제 그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주는 문제죠, 사실. 자, 우리 기술 기준에서 자 89번이죠.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이 새로 나온 문제 때문에 하나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대지 전압이라고 주어지면서 직류 몇 볼트 이하냐 뭐 요런 얘기 들어오면 그냥 600 찍자. 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요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답은 일단 89번은 4번이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줘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도로의 그 전열 장치에 시설인데 이 테마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도로의 전열은 이제 겨울철에 여기가 이제 그 이 결빙 이제 구간이죠. 이제 얼질 못하게 뭐 지하 주차장이나 또는 상습 이제 결빙 구간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건데 하나 물어봐요. 뭐냐면 발열선의 온도예요. 예, 80도 이하가 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보자 이거죠. 뭐 여기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90번 되겠습니다. 90번. 보시면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전등 배선에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분진의 위험 장소에 시설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폭연성 분진이에요. 그쵸? 폭연성 분진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금캐 기억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금은 금속관 공사, 캐는 케이블 공사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때 이 케이블 중에서 누구? 그냥 케이블을 말하는 거지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가 분명히 제외한다고 이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가연성 분진이 되죠. 불이 붙는 분진이죠. 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했어요. 뭐냐면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시험 문제가 뭘 저장한다? 석유류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네, 석유류를 저장한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요 놈은 금캐에다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했는데 하나가 아니고 이제 이게 합성수지관 공사라고 했었죠. 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은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캐는 케이블 공사, 그쵸? 합성수지관의 경우 두께 2mm 미만은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 추가적으로 좀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문제는 이거예요. 위험물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에 전등 배선을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제끼면 3번에 보면 애자 공사는 안 되죠.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0 몇 번이냐면, 이제 1번 되겠습니다. 91번.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이 그 지지물이 철탑인 경우 몇 메타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네요. 이제 경관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네, 경관이죠. 우리가 말하는 경관은 요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관은 요런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바로 뭐예요? 떨어진 요 거리를 말하죠. 이걸 우리가 경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종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종류. 그 다음에 표준 경관이라고 해볼게요. 무슨 경관? 표준 경관.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준 경관은 이제 어디를 말한다? 시가지 외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조건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다 무슨 경관이다? 시가지 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가지는 반드시 시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용코자 하는 그 지지물이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사용하거나 B종 지지물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사용하였을 때 그때 경관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목주나 이제 이 A종 지지물이죠. 그러니까 A종, B종은 이제 철주나 뭘 말한다?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그때 표준 경관은 150m 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시가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목주는 안 됩니다. 자, 아무래도 얘가 시가지로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좀 경관이 작아지겠죠. 이걸 2로 한번 나눠보셔요. 그럼 얼마가 돼요? 7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B종의 경우,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로 시설한다면 250m 이하가 됩니다. 나누고 나서 얘를 이제 다시 곱하던가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한번 당겨봐요. 쫙 당겨갖고요. 네,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되겠죠. 자, 철탑은 이제 600m입니다. 600m. 자, 얘가 시가지로 들어왔을 때 요 두 개를 더해요. 이렇게 당겨보자.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된다? 바로 400m 이하가 됩니다. 자, 근데 요때 시가지의 철탑에서는 좀 예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단 간격이 4m 미만씩 250m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철탑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예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현수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간격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250m 이하가 되면 바로 어떻게 된다? 250이 아니라 4m 미만시 뭐가 된다? 250m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경관을요, 표준 경관과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 같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바로 뭐였냐면,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 지지물로 누굴 사용한 거예요? 철탑을 쓴 거죠. 분명히 시가지란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렇게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속 덕트의 이제 이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를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되는가?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좀 제가 그 덕트 공사를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 갖고요. 뒤에 프로덕트의 전선의 단면적이 있는데 그 문제랑 같이 한번 좀 연결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92번이에요. 이 문제랑 제가 뭘 같이 풀 거냐면 95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덕트 테마예요. 자, 92번입니다. 92번, 9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트 공사입니다. 무슨 공사? 덕트 공사.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덕트 공사는 전부 다 뭘 하냐면 접지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통일되게 묶어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금속 덕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덕트? 금속 덕트. 하나만 보시면 돼요. 3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네, 요거 우린 요거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무슨 덕트냐면 바로 버스 덕트 되겠습니다. 버스 덕트 역시 3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라이팅 덕트가 되겠습니다. 라이팅 덕트 몇 메다? 2m 이하마다 지지하는데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봐요. 뭐냐면 이 라이팅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할 수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벽면을 뚫고 갈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뭐가 되냐면 플로어덕트예요. 플로어덕트의 경우 전선의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일 것이에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관이나 그러니까 몰드나 덕트죠. 몰드나 덕트의 전선의 단면적을 말해요. 몰드나 덕트의 전선을 넣을 때에는 이 전선의 단면적은 몰드나 덕트 내에다가 전선을 넣을 때 그 전선의 단면적은 몰드 덕트 단면적의 20% 이하가 돼야 돼요. 하지만 단 전선이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라면 이때는 50%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몰드나 덕트에 전선을 넣을 때에는 그 전선은 몰드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의 것이라고 주어진다면 50%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92번의 문제는 금속 덕트가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지지점 간의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된다? 20% 이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를 봐도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이제 이 조건이 없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되겠다. 그래서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 시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은 이제 이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가 되는가? 몇 프로? 20%가 되죠. 자, 95번 보겠습니다. 프로덕트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단선을 사용하여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하가 되는가? 이 프로덕트는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요.
다 삭제가 돼 갔고요. 전선의 단면적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93번 보겠습니다. 93번.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을 어떻게 한다?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완공사로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 자, 지금 이제 이 93번이죠. 가공전선에 93번은 가공전선의 공용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공용설치.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의 지지물이에요. 동일한 지지물에 공용설치는 뭐냐면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약전류 전선을 같이 설치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용설치했다고 그래요. 개정 전에는요, 이걸 우리가 공가한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개정을 시켜갖고 공용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공용설치는 35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공용설치는 목주가 가능해요. 목주라는 걸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완공사를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정답이에요. 또 하나가 공용설치를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전선의 굵기는 50스퀘어 이상이 정답입니다. 요게 55였다가 50으로 개정이 됐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격거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공용 설치하면 최소 이격거리는 0.7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공용 설치할 땐 여기에 2배를 한 1.5m 이상 이격해 줘야 되고요. 이번에는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공용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2m 이상이 되고요. 케이블일 때에는 0.5m가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도 케이블이 있는데 뭐 답에 대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뭐냐면 공용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서 보완공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므로 몇 종 특고압 보완공사다?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에 의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4번 볼게요. 94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그 지지물의 강도 계산 시 적용하는 풍압파 중에 종별로 알맞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94번은 풍압파 중에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가공전선로를 설계할 때 고려되는 이 풍압파 중에 대한 종류인데요. 갑을병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갑종. 두 번째가 을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종 풍압파중은 기준하중이에요. 기준하중. 그 다음에 을종 풍압파중은 사실상 빙설의 하중입니다. 이것은 두께 6mm에 그 다음에 비중 0.9인 빙설이 부착되면 적용되는 하중이죠. 갑종 풍압파 중에 50% 적용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종 풍압파 중에 뭐 2분의 1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고, 병종 풍압파 중은 인가가 연접된 장소나
또는 35kV 이하에서 적용되는 하중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갑종풍합 하중의 50%, 2분의 1을 적용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만 물어봤냐면 그냥 요 갑을병만 물어본 개념이죠. 그래서 짝지어진 거 몇 번이에요?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95번 했고요. 자, 96번 보도록 할게요. 자, 96번 보자. 거기 보시면 이제 발전소의 그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되는 그 압축 공기 장치의 시험 압력을 물어본 거예요. 수압을 사용했을 때. 예.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압축 공기 장치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쪽에서 압축 공기 장치를 쓴다는 얘기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ABB를 취급하는 거죠.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 차단기를 아크를 소호시키죠. 여기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압축 공기 장치의 시험 압력을 물어봐요. 시험 그 압력을 수압으로 했을 때에는 그 압력의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압으로 한다면 1.25배 되겠습니다. 둘 다 10분간이에요. 그 압력이 이제 새거나 이제 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공기 탱크입니다. 이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그 공기 탱크는 공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최소 1회 차단 투입이 가능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압축 공기를 만드는 건 컴프레셔죠. 근데 이제 이 컴프레셔가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이 공기 탱크에 저장하는 건데, 공기의 보급이 없다는 건 컴프레셔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컴프레셔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제 손가락만 빨 수 있지는 않잖아요. 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컴프레셔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을 항상 강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압축 공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때 사용되는 압력계의 눈금을 물어봐요. 압력계의 눈금은 1.5배에서 3배 이하가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시험 압력이죠. 수압은 몇 배? 1.5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 같이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7번 여기다 좀 해볼게요. 97번 옥내에 시설하는 그 전동기가 과전류로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이제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전격 출력이 얼마 이하가 되면 그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냐 이건데, 이것은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을 말해요.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가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동계전기나 EOCR 이런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쓰는데, 다음 조건이 만족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0.2kW 이하의 전동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여기서 정답이 결정되죠. 바로 얼마가 된다? 0.2kW으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두 개만 더 볼게요. 두 전동기 모두 단상의 것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면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그 전동기 전원축을 보호하거나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그 전동기 전원축을 보호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 말이 없는 과전류 차단기는 휴즈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5였다가 16으로 개정됐어요. 개정된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자, 98번 볼게요. 98번. 예, 전기 욕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 주는 문제고요. 전기욕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사용전압은 10V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가 전극 간의 거리예요. 이 전극 간의 거리는 1m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요거죠, 요거.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99번인데 여기다 그냥 하겠습니다. 99번. 보시면은 그 방전등용의 그 변압기의 2차측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이제 몇 미리암페어 이하인 방전등의 시설의 경우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에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가? 이거 그냥 방전등용 제가 그냥 답을 좀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아닌데 원체 좀 출제 빈도가 방전등용 안전기에 접지를 생략한대요. 이렇게 나오면 50mA 기억합시다. 방전등용 안전기에 접지를 생략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50mA 기억하자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방전등용 안전기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방전등은 형광등을 말해요. 우리 형광등은 방전등으로서 이제 안전기를 필요로 하죠. 이때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 이제 50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래는 접지를 해야 돼요. 잠깐 이제 제가 풀이를 읽어보면 방전등용 안전기 외압 및 전등기구의 금속재 부분은 접지를 해야 되지만 다음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조건인데 변압기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 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하나만 관등회로의 안전기의 접지를 생략하면 50이다. 그래서 99번의 정답은 이제 50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잡으시죠. 이제 라스트 100번이에요. 100번. 통신 설비에 이제 식별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되면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대한 식별 표시인데요. 잘못된 게 2번이에요. 뭐냐면 직선주는 전주 100경관마다가 그러니까 100일에 10경관마다가 아니고요. 5경관마다 설비 표시 명판을 둬야 돼요. 식별 표시는 5경관 좀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식별 표시는 5경관.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 전력군의 그 행거는 50m 간격으로 이게 틀린 걸로 100m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설비는 5경관, 식별 표시는 5경관마다 그 다음에 행거는 50m 이내마다 이제 50m 이제 간격이죠. 간격으로 이제 시설해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 행거는 50m, 그 다음에 5경관 요 두 가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그 세모를 때 좀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부분으로 전력 보안 통신 설비로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가급적 잡아주셔야 돼요. 반면 전기 이제 철도 부분이나 분산형 전원은 진짜 답만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력 보안 통신 설비도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용, 이제 조가용선에 굵기 있었죠? 38스퀘어. 그 다음에 요거. 통신 설비의 식별 표시는 5경간, 그 다음에 행거는 50m 간격,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얼마 안 돼 갖고요. 몇 년 안 돼 갖고 한 2년 이제 2년 정도 됐죠. 이제 얼마 안 돼 갖고 좀 이제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기출문제 그 부분이 좀 작긴 한데, 이제 조금 윤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도 3회차 이제 이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문제였고요. 빨리 한번 살펴보면 81번 솔직히 제가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계측 장치는 그냥 VIP 온도 가면서 전기 저장 장치에서는 빠진다. 이제 신재생 이제 그 분산형 전원 부분에서는 VIP 온도에서 이제 그 이 온도는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82번 하셔야 되고, 83번 특고합에서 저합 광산 양수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개정된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해야죠. 85, 86 해야 합니다. 87, 88, 89, 90번 모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1번 하셔야 되고, 92번 역시 하셔야 됩니다. 93번, 94번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5번 하셔야 되고, 96번 압축 공기장치 해야죠. 97번 하셔야 되고, 욕기 하셔야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99번, 이게 이제 선택하시는 문제예요. 그냥 방전등용 안전기에 접지 생량 나오면 50mA 가자. 100번, 요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세모를 쳤지만 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다는 거 좀 이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테마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이런 건 이제 웬만하면 잡아줘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도 3회 이제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이었고요.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이제 그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준비하시는 그 시험이 잘 되기를 좀 기원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요거 정리 부탁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